제가 제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그만 단서가 나올 때마다 현재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로 분석을 했다가 그리고 미래 쪽으로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가 상황이 나쁘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단서라도 생기면 추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거를 한번 보시죠. 저도 진짜 깜짝 놀란 지표이긴 한데요. 2022년 기준입니다. 국내 제조업에서 수입산 비중이 여러분 30%를 넘어섰습니다. 31.2%예요. 굉장히 빠르게 국내 공급 비중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우리 제조업 괜찮을까요? 어떻게까지 늘어나느냐 여러분 보세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제조업에서 수입산 비중은요. 이 국내 제조업에서 수입산 비중이라면 이게 부품, 반제품, 완제품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2017년은 25.4%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31.2%예요. 2021년에도 29.4%까지 늘었고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무리 적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거의 6%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국내 제조업에서 수입산 비중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지표가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어떨까요? 수입산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점점 몰락해 간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나가서 수입해는 오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 제조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국내 부품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반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반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반제품을 만드는 기업조차도 국내의 기반이 점점 무너진다는 이야기니까 수입산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죠.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반제품이든 부품이든 중국산 비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중국산 비중이. 중국산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게 다 먹힌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출하고자 한다 하는 이야기를 감안을 해보면 이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국내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아진다는 것은 제조업의 기반이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게 기본적으로 리쇼어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을 다시 국내로 끌어오는 것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2021년 2022년에 국내 제조업의 수입산 비중이 이렇게 클까요? 기업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 세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담 이런 것까지 동시에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그야말로 때리기만 했잖아요. R&D 자금도 줄이고 그다음에
세금 면제 항목도 줄이고 그러니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윤석열 정부의 리쇼링이 아주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빨리 나와서 국내 기업들이 말입니다. 예, 해외 공장을 짓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짓게끔 해서 제조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다른 지표도 보면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예. 지금 말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공급 증감률이 2.5%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의미는 이게 쉽게 말하면 제조업의 파이가 커졌다는 의미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2021년에는 4.5%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파이는 커졌는데 규모는 굉장히 커졌는데 그 규모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국내 제조업의 어떤 상황 자체가 점점 큰 위기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더욱 심각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17년에 4.2%까지 늘어나던 국내 공급 증가율이 2018년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도 0.1까지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못마땅한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갔다는 의미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2.5%가 올라서 제조업의 국내 공급 지수가 111.4까지 올랐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해외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제조 강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요. 수입산 비중이 2016년에 47%에서요. 2022년에는 68.2%까지 폭등했습니다. 68.2%까지. 이것은요. 우리가 IT 하면서 전자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말입니다. 68.2%가 훌쩍 넘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자제품 안에는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기업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조업이 하나씩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 그죠? 실제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시장의 불안감이 당연히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제조업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인가.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조업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꼭 펴야 될 때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